하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을 하네요. 보겠습니다. 파란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고 썬팅 매장이군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기를 메우는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원래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썬팅이나 또는 블랙박스 설치할 때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도대체 왜 여기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 다시 공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CCTV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네, 파주예요. 파주시 금천동. 차가 처음엔 안에 있었죠? 차가 안에 있었어요. 차가 안에 있었는데 잠시 후 차를 뺐어요. 운전자가 작업해준 분이 내리는 거군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네요. 대화를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뭘 베꼈네요. 썬팅을 베낀 모양이네요. 썬팅지를 베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네요. 예.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니 차에서 저 안에 앞에 붙어 있는 잠시 주차 중입니다. 전화번호를 떼고 그리고 이곳저곳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간 거예요? 네. 이렇게 가버렸답니다. 언제? 작년 4월 4일이래요. 그러고 1년째 저 파란 차가 저 앞에 서 있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저희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는 매장 안으로 차가 진입해 작업을 하는 블랙박스 썬팅 매장입니다. 작년 4월 4일, 딱 1년 지났네요. 중년 아줌마가 오셔서 전면 썬팅, 후면 썬팅을 해달래요. 저희는 보통 앞은 35%, 옆과 뒤는 15%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작업을 해드렸어요. 2시간 뒤에 오셔서 앞이 너무 흐리다. 즉, 좀 더 진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 진한 색상으로 요구하셨고, 저희는 안전상, 35% 낮게 30%, 25%,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은 원하지 않으시니까 뒤에 거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돈 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뒤에 거 그냥 아까 뗀 거예요. 그렇게 뒤에 선택가 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원래 붙어있던 거 셀로판 종이 같은 거 썬팅지 원래 붙어있던 거 원상 복귀해달라. 네. 그러면서 경찰을 불렀대요. 뜻대로 되지 않자 짐을 챙기고 가버렸어요. 저희는 3일 동안 영업도 못하고 옆 출입구에 280만 원 들어서 아까 콘크리트 한 그거요. 거기에 다시 그쪽으로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고요. 경찰은 연락 두절, 출석 불능 등을 이유로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 나타날 때까지 지명 통보하고 수사 중지 상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몸도 안 좋은데요.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여기 보면은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렇게 여기 딱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사 중지라고 돼 있네요. 업무방해 사건은 피의자 출석 불응,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지명 통보하고 소재 발선 시까지 사건 발견되면 사건 제기됩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청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고요. 경찰서에서는 다시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하는 게 뭐예요? 작업. 이건 뭘까요? 이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뭔지. 자, 제가 차를 그곳에 놔두고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거죠. 네. 지금은 새로운 통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 작업하는 게 새로운 그 통로 만드는 거죠. 네, 그대로고요. 수사 중지 상태고요. 업무 방해로 고소했고요. 이제는 그 옆에 다시 통로를 만들어서 작업 영업은 한대요. 예. 그러면서 건물 주인이 저 차 빨리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월세 2배를 내라고 그런대요. 그 자리에서 9년 동안 장사했대요. 아, 이 차 때문에 3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불편하다. 2층에 다른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도 불편하다. 그러면서 월세 200에 400으로 올려달래요. 저희가 울변 사정 드리니까 300만 원 내고 얼른 차 빼. 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날 매장 안에 차가 있어서 두 분이 고소를 했대요. 네, 경찰에. 매장에 있는 차 2대를 빼서 차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 고소를 했다니까 차가 2대 있어서 두 분인지. 여하튼 매장에 있는 차를 뺄 수 없어 경찰관이 온 건 파란 차 주인과 신랑이 하고 얼마 만에 경찰이 왔나요? 경찰에 차 빼라고 하니 짐 챙겨서 차 문 잠그고 그냥 간 건가요? 경찰도 멍하니 보면서 속수무책이었나요? 매장에 있던 차들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30분 안에 왔어요. 나는 모르겠다. 차 두고 간다. 문콕도 해결해주면서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느냐? 뭐 그러면서 이런 일도 해결 못 해주느냐? 그러면 뭘까요? 썬팅 마음에 안 드는 그거 얘기일까요? 여튼 무슨 말인지 명확치 않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놓고 하시면 업무 방해예요. 그러면서 그냥 쳐다만 봤다는 거예요. 옆에 일주일 뒤에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폴딩도 톱질에 최대한 공간 만들어서 뺐어요. 예. 폴딩도가 접히는 문이겠죠. 예. 그거 어떻게 제거하고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차는 뺐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 없나요? 차를 이렇게 딱 막아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지금 만 1년째 이렇게 차가 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자, 방법 없다. 그냥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견인차 불러서 치우면 되잖아. 시청에 신고해서 치워달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경찰은 연락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연락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대요. 네, 방법 없다가 6%. 견인차 불러서 내가 그냥 치우면 되지. 4%. 시청에 신고해서 치워달라고 해야 된다. 90%. 파주시청에 연락했는데요. 파주시청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대요.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요? 시청에 신고를 하셨나요? 했는데요. 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경찰에서 소재지 파악해보고 다시 연락 준대요. 건물 내 사유지는 규정상 어떻게 해드릴 데가 없대요. 차량 등록사업소에 장기주차 신고해보라고 다른 곳으로 접수해보라고 형식적인 답변뿐이에요. 그러면서 파주시청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전화와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만 가능하다면 3개 항목 중 하나도 해당 안 된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 죄인 것 같아요. 시청 직원과 통화하는데 불친절한 목소리만 만사 귀찮다는 목소리로 제가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를 당하니 자괴감이 밀려오네요. 글쎄요, 뭐 그렇게 들으신 거겠죠.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결국 경찰에서도 해결 못하고 파주시청에서도 해결을 못한답니다. 이거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 관리법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있어요. 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운행 외의 용도로, 예컨대 무슨 자동차로 한 군데 딱 고정시켜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 푸드트럭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주 딱 고정시켜 놓고 장사를 한다든 거기를 집으로 쓴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도로에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이거 안 돼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치울 수 있어요.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요거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아니 그 썬팅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뒤에 원래 있던 거 그거 해달라고 그거 안 해준다고 지금 1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저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방치하는 건가요? 어허.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방치하는 행위. 그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차를 갖다 방치하면은 그러면 강제로 치울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그 차를 갖다 폐차하거나 매각하거나 물론 연락은 해야 되겠죠? 연락을 해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옮긴 후 그 폐차하거나 그 밖에 처분들 하거나 찾아가거나 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차 가져가 아니면 차 폐차해. 예.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처분할 수 있어요. 옮겨놓고.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데 팔거나 폐차해서 나중에 정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예, 타인의 토지에 2달 이상, 2달은 기다려야 된대요, 법에. 그런데 파주시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파주시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전화통화를 그 파일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진다는데요. 굳이 들어볼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요. 파주시청이랑 전화 와서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치된 채만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썬팅에 불만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파주시청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투표해볼까요? 정당한. 파주시청 담당자가 이분한테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 죄인 건 알겠는데요. 시청직원 통화하는 내내 불친절한 목소리로 만사 귀찮다는 목소리로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 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몰래 갖다 차를 놔두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썬팅 때문에 불만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네, 직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인천 부평입니다. 쭉 가는데 비보좌회전. 네, 나는 직진할 거예요. 쭉 1차로 가는데 예, 그냥 쭉 갑니다. 쭉 가고 여기도 직진, 여기도 비보좌회전. 이거 직진하는 거죠. 비보좌회전은 1차로에서 하는 거죠.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직진차로죠. 근데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비상등 켜나요, 앞차가? 앞차가 비상등 켜는군요. 여기 경찰차 한 대 있어요. 경찰차. 그런데 앞차가 저 유턴하는 거군요. 예, 유턴. 빨간불 유턴. 가면서 그 전에요. 요거. 계속해서 직진해서 왔었는데 여기에 직진금지가 있어요. 계속 직진해 오다가 여기 직진금지가 있고 오른쪽에 경찰차가 있고 그리고 앞차는 비상등 켜더니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빨간불 유턴할 수 있죠. 나는 직진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점선이네요. 네, 점선에서 좀 기다리다가 오른쪽 깜빡 켜고 있어요. 경찰차 앞에 공간이 좀 있어서. 네, 오른쪽 깜빡 켜고 그리고 이제 앞차들이 갈 때 그때 이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신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요. 지금 아까부터 깜빡 켜고 있었고요.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점선에서 들어가서 직진하는데 경찰차가 뒤에 따라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찰차가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니 왜 직진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서 직진했느냐? 그러면서 단속했어요. 지시 위반으로 단속했나요? 그랬더니 지시 위반은 아니고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래요. 요렇게요. 이렇게. 점선에서 넘어간 거 그리고 뒷차한테 방해되게 서 있다가 깜빡 계속 켜고 있고 뒷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앞차 갈 때 들어왔는데 신호 바뀐 다음에 저게 잘못인가요? 실손 넘어간 것도 아닌데 저건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얼마 전에 방송했었죠. 계속 오른쪽 깜빡 켜고 있었고 직진 신호로 바뀌어서 천천히 차로 변경했습니다. 주행 중에 차로 변경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도 제가 우측 깜빡 킨 거 보고 있었을 거 판단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경찰차에게 단속당했습니다. 잘못 없애야 된다고 방송했죠? 단속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해서 직결 심판 가서 무죄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었죠? 아니 저 여태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로 잠도 안 오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잘못 없다라니까 아이고 힘이 납니다. 이의 신청해서 결과 꼭 남기겠습니다. 요게 3월 25일에 그랬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단속했던 경찰관이 연락 왔어요. 본인이 잘못 생각했대요. 잘못한 것 같대요. 죄송합니다. 경위서 작성하면 없던 걸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혹시 제 운전 경력에 이거 기록 남는 거 아닌가요? 아마 범칙금 납부 통고서 오손 처리할 것 같네요. 이렇게 훼손됐다는 거죠. 물에 묻거나 또 찢어졌거나 그럼 그 사유를 써야 돼요. 1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을 이게 잘못 단속했다 경위서 쓰고
그러면 이게 오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손 처리하기로 했다고 처리 기한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 파일 단속 내역도 그 후에 삭제된다고 그럽니다. 담당 경찰관께서 변호사님 방송을 보고 그러고서 이렇게 연락 주셨는지 그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잘못됐을 때 바로 걸었다 인정하고 그리고 시정 조치하는 그런 이제 우리 경찰분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우기는 분들도 예전에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못된 걸 바로바로 인정하시고 참, 네, 올바른 이게 올바른 거죠.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 보고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인가요? 차 2대가 T자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기가 좀 약하대요. 여기다 차를 세우면은 이게 치마가 된대요. 보도블럭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무 화분을 세워놨습니다. 나무 화단. 지금은 2개네요. 처음에 아마 요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것에 차를 대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경계석 앞 차량 진입 금지 보도블럭 치마라고 써 있다네요. 여기에. 예,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아까 그 차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불박차를 막아놓은 거예요. 요걸 피해서 옆으로 들어왔대요. 예. 여기 볼라드도 있고요. 이렇게 차 대지 말라고. 근데 여기를 비지고 들어와서 요 자리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4번째래요. 4번째. 그래서 이 주차장이 여기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은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2시간 넘으면은 1시간에 1,000원씩 받는데요. 주차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기다 차를 이렇게 차 대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번번이 저 차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번에는 요거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면 전화할 땐 전화번호도 없대요. 그래서 요 관리실 직원분이 차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CCTV 보니까 이 차 주인이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나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처음에 보시죠. 네, 요 신발. 이분이 2차 운전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일행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요 3분은 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저 앞쪽으로 가죠? 예, 종이. 예, 뭘 붙입니다. 종이를. 딱 붙이네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여기에 탑니다. 이분은 2차 운전자예요. 아까 2차의 운전자가 차로 가는 걸 보고 그리고 내 차를 이걸 빼줘야 2차가 빠지겠지. 근데 이분은 또 뭔가를 붙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내용, 대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관리 직원인데요. 거기 연약 집안이니까 다음부터는 주차하지 마세요. 내 맘이다. 다음에도 주차할 거다. 당신 신경 쓰지 마라. 일단 무단 주차했으니 스티커는 붙이겠다. 다른 직원에게 스티커 가져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스티커 마음껏 붙여라. 스티커 띄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번에 스티커 한 장 붙이는 걸 끝내지만 다음에도 주차하면 10장 붙을 수도 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운전석에 올라타서 시동을 켰답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를 가져온 다른 직원한테 앞에 유리창에 붙여. 예.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스티커 붙이지 마라. 네, 일단 운반했으니 붙여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차를 빼기 위해서 내 차를 빼줘야 그 차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동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네. 그 다음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10장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에 탔어요. 탔고, 근데 사람 내렸네요. 딱 뒤에 딱 서 있네요. 근데 저분이 아직까지 은색 아우디에 타고 있는 걸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나 차를 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사람 있는 거 몰랐대요. 네. 딱 가로막네요. 그러고, 예. 그리고는, 쳤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려. 네. 예, 그리고 어디 전화를 하나요? 차에서 내립니다. 예, 이 상황. 자, 여기서요. 차에서 내려 본인 뒤에 소송거리는 거 보셨죠? CCTV 확인한 결과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상대도 차를 빼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은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차를 빼면 그 차가 빠질 거로 생각했었어요. 본인은 부딪힌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야? 차에서 내렸어요. 네. 보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경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자를 가해자라고 그러나요? 업무용 빌딩이고요. 네, 흰색차가 들어왔고, 제가 차를 빼줘야 그 차 나갈 수 있어요. 흰색차 일행, 여기는 흰색차 일행이죠. 여기는 나머지는 우리 직원입니다. 네, 화분 옆을 통해서 주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요. 연약 집안이라서 보도블록 침하되어 진입을 금지시켜 놓은 것이고, 그것 다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건물에 입주한 직원 차가 아니고요.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 차량입니다. 이번이 4번째래요. 항상 진입금지 위치에 또 거기다 늘 그렇게 주차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일부러 사고 유도한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불박차의 후방 주시 위반을 인한 교통사고로 보입니까? 자, 투표 시작. 운전자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서 딱 기회를 서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부러 사고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박차의 불박차가 운전자가 잘못한 후방 주시 의무에 의한 교통사고다가 2%. 일부러 사고 유도한 거로 보인다가 98%.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충격의 정도. 지금 부딪힌 거군요. 부딪히기 전으로 돌아가야죠. 예, 딱. 부딪힐 때 충격. 지금 차가 저 정도에 저렇게 튕겨지나요? 어떤가요? 계속 오는 것. 다시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후진하는 차에 한번 튕겨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팡 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아갔어요. 이 사고. 제가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은 따로 있고요. 처음 2시간 무료, 1시간 1,000원에 주차료인데 주차비 아끼는 건 좋은데 주차 질서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에 했겠죠. 경찰관이 병원에 갈 건지 물어보니까 흰색 차주가 병원에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지난 3월 28일. 네, 3월 28일. 그럼 지금 열흘 이상 됐네요. 3월 28일이면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요. 딱 열흘 됐나요? 예. 지금 현재
현재 상황.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대인 접수 요청이 없어서 보험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경찰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딱 차가 나올 때 내가 여기 있으면 못 볼 거야. 그럼 나 이제 툭 부딪혀갖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아니 거기 왜 서 있죠?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 차를 빼주게 다음에 10장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차를 빼주면 자기도 차를 빼주면 되는데 왜 내려서 이 뒤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다가 2%. 일부러 그런 걸로 보인다. 일부러 그 사고 유발시켜갖고 하는 게 그게 뭔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말다툼 한 다음에는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 때는 앞을 보고 뒤로 갈 때는 뒤를 보고 늘 섰다가 움직일 할 때는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 누가 그 뒤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뒤를 살피더라도 근데 요거는 좀 딱 만만치 않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딱 타서 요때요. 지금 스티커 붙였을 때 요때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딱 타는데 브레이크등이 꺼질 거예요. 딱 이때 꺼졌어요. 나는 타고 상대는 내리고 문 닫고 내리고 딱 타이밍이. 그리고 딱 요 뒤에 거울이 있지만 저 상황에서 사람이 저기 있을 것을 물론 이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딱 저게 차 못 가게 일부러 막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있으면 모를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은 요거는 또 잘 안 보이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All New Mighty, All New Mighty 앨리슨 오토미션이랍니다. 한 2만 킬로 정도 탔대요. 그런데 화창한 날씨예요. 그날은 이런 거 실은 게 아니고요. 금형을 실었대요. 금형을 실었는데 금형이 이렇게 앞으로 푹 가갖고 분명히 잘 실으셨대요. 이 금형을 실을 때는 바닥에 고무판을 대야 된대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판을 대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쇠니까 금형 500kg짜리 2개, 400kg짜리 1개, 100kg짜리 1개 그렇게 4개를 실으셨다는데요. 이 금형을 고무판 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잘 묶는데요. 끈으로 잘 묶었대요. 근데 이게 끈이 탁 틀어져 갖고 앞으로 그냥 확 밀렸대요. 여기 이런 끈으로 잘 묶어놨는데요. 그냥 묶은 게 그러니까 위에서도 묶고 또 하여튼 이렇게 묶었다는데요. 저거를 금형을 묶을 때요. 금형 위에 고정밧줄로 꽉 조여서
적재함 바닥에 깔린 고무판에 더욱더 밀리지 않게 하는 고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 묶었대요. 제가 고무판에 금형을 싣고 고정 밧줄로 제대로 묶었는데도 급제동되면서 앞으로 밀린 건가요? 밧줄은 끊어졌나요? 네, 앞으로 밀리지 말로 고정해놓은 밧줄 하나는 끊어졌고요. 위에서 눌러 고정한 밧줄 위에서 있는 건 찡 이제 밀려 나갔대요. 고무판 위에 잘 적재했대요. 코일은 쇠사슬로 한대요. 코일 강판이요. 근데 그 코일 강판은 저렇게 금형을 싣고 하는 경우도 있고 코일이라는 걸 싣고 할 때도 있는데요. 체인 블럭, 쇠사슬 같은 걸 그렇게 하는데 저게 10kg, 10톤은 하중을 잡아준다는데 급제동은 팍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 코일 강판을 팍 해갖고 그래서 운전석을 때려서 헤드붐을 때려서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급제동했을까요? 앞차랑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화창한 날이에요. 네, 올류마이티가 3.5톤 트럭인가요? 네, 이 트럭이 가다가 이제 2만 킬로 탔대요. 네, 오토미션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정상적으로. 오! 왜 이래? 왜? 아니, 도대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띠디디디 하면서 급제동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좀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써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자동차가 2만 킬로 탔으면은 얼마 안 탔잖아요. 이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갑자기 펑 멈췄어요. 네, 바가 터졌나요? 긴급제동? 자동 제동 장치? 전방 추돌 시스템 오류. 그렇습니다. 이 차 갑자기 멈춘 이유는요. 네, 보시죠. 다시 한번 멈추는 상황을 보시자고요. 저게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뒤에 있는 그 잘 묶어놓은 그 금형에 빵 때린 거예요. 자, 앞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앞에 뭐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류마이티 앨리슨 오토미션 2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입니다. 화창한 오후에요. 짐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들리고 차량 자체 급브레이크 제동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전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다행히 뒤에 차들이 없어 후방 추돌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수원의 어느 센터 네트워크 지원팀에서 사고 보고서 작성해서 본사로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고 보고서 작성한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본사 연구팀에서 영상 분석한 결과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겠죠. 정상 작동이다. 네, 긴급 제동 장치가 정상 AEB라고 그러잖아요.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이요. 정상 작동이라는 이게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정상 작동이고 햇빛이나 그림자로도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의 작동은 아니고 그림자 보니까 요거 큰 거 하나 있네요. 요거 이것 때문에. 자, 그 앞에도 그림자 있어요. 나무 그림자. 근데 나무 그림자 작아서 괜찮은가 보죠? 괜찮다가. 그럼 요거 때문에 여기 좀 큰 거 있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냐 하니까 정상 작동이고 햇빛이나 그림자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분이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 자동차 회사 측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 이분이 올리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보고 이건 정상 작동이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저 영상이 정말로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투표해 볼 필요 없죠. 예,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블박트럭 사진 찍어주세요. 다친 사람이 있나요? 짐이 망가진 거 있었나요? 몸을 다친 것보다 마음이 더 다친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저런 상황이 올까 봐 항상 불안합니다. 그 자동차 회사 답변이 저게 정상이라고 하니 앞으로 또 그림자 있으면 또 멈출 거 아니겠어요. 짐은 금형 특성상 금형을 그의 금형을 이제 저 주물을 벗어 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망가졌는지 아닌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대요. 사진 올린 거 아까 보여드렸죠? 화물차 급정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화물칸에 짐이 실려 있으면 더 위험하죠. 급정거 이유가 전방 추돌 보조장치 오작동, 기계적 문제라서 더욱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에서는 정상 작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펑 멈추고 뒤에 무거운 거 싣고 하다가 코일 싣고 하다가 코일이 뻥! 얘 코일 앞으로 가고 날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금형의 무게는 제대로 꽉 묶었는데 튕겨진 건가요? 네. 금형은 4벌이고요. 총 무게 1.5톤입니다. 500kg 2개, 400kg 하나, 100kg짜리 하나입니다. 예. 이거 고무판을 깔아요. 밀리는 거 막기 위해서 잘 묶었죠. 근데 저런 급제동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순간 급제동의 하중이 몇 배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코일은 10톤인데 급제동은 그냥 끊어집니다. 쇠사전을 끊어 놓더라도요. 밧줄이 끊어졌나요? 네, 밀리지 말고 고정해 놨는데요. 또 이중으로 했는데도 튕겨져서 앞으로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신기술이 참, 참나.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내가 쓰고자 하는 데 서야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은. 저건 내가 혹시 졸음운전할까봐 앞에 차가 있는데 그냥 갔어. 그럴 때 멈추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잠깐 뭐 딴짓 하고 앞에 뭐가 있는데도 브레이크 안 잡으면 그때 잡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림자에도 멈춘다. 이게 정상 작동이다. 진짜 그 자동차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표지판 말씀하시는데 이정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정표. 오른쪽에 그러면은요 고속도로에서 맨날 고속도로에 많잖아요. 고속도로에 이런 요거요 초록색 이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맨날 이런 거 있을 때보다 전부 다 멈추면 그럼 난리 나죠. 이곳은 시골이네요. 네,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길이 좁고요. 참나. 가만히 있었는데 할머니가 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사고가 제 과실이 빵이 아니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골목길로 나가려고 천천히 가는데 할머니께서 자전거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를 발견하고 저는 멈췄어요. 할머니께서 그대로 꽝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이래요. 당시에 괜찮다고 하셔서 제 차량 범퍼 헤드라이트 손상이 갔지만 그냥 타고 조금 이렇게 긁히고 뭐 좀 약간 뭐 금이 좀 라이트는 뭐 금이 갔을까요? 네, 그냥 타고 다녀도 그냥 타고 다니려고 그냥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다음 날 연락 오셔서 병원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일단 대인 접수해드렸대요. 이거 우리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타고 다니려던 그 차도 고치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어떤가요? 이거 투표해야 될까요? 투표해요 말아요? 우리 김가희 PD.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된다는데요. 그래도 또 이 4바퀴 대 2바퀴도 다르잖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예.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저럴 때 또 빵 하면 또 빵 했다고 놀래서 넘어졌다고 그러고. 예. 자,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예. 불박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아, 이게 그 일하다가요. 예. 뭐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고무장갑 낀 채로 딱 2번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누르면 1번이 눌러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분 아닐까요? 불박차 잘못 없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불박차 가는데 보고 멈춰요. 아이쿠, 이때 빵 안 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 저 브레이크 고장 나서 이렇게 박는 걸 어째요? 저거를 여기서 멈추고 하나, 둘, 아이고 할머니, 예. 불박차 잘못 0.00001도 없어야 옳겠죠. 예. 그리고 불박차 뭐 이렇게 흠집 생기고 그런 거 저 할머니가 100% 물어주셔야 되겠죠. 저 할머니 또는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는 그 가족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네, 그걸로 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 돈으로 해야 될 거고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예. 괜히 자동차 보험으로 해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 치료비 토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불박차까지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 브레이크 잘 듣는 거 그런 자전거 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사에서요. 어제 두 곳 그 TV 방송에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혹시 그 제보자분과 연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건가요?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18620 요거요. 학교 앞에서 이래도 됩니까? 18620 처 살해돼서 제보자분하고 좀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보자분의 연락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자분한테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보자분께 이 언론사에서 뉴스에 내고자 한다는데요. 한번 연락드려 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뉴스에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초등학교네요. 그런데 이쳐봐라. 이거 뭐야?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서 여기 요 어린이 어이구 건너려고 그러는데 녹색 어머니에서 차 오지 말라더니 슈 와갖고 예.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경상북도 영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8시 20분경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정문에 내려주고 건너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 침범 및 중앙선은 물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차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데 멈춰야죠. 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니 그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무시하고 돌진했고요. 녹색 어머니하고 또 어르신께서 좀 도와주시고 계셨군요. 횡단보도 그냥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깃발이 내라고 가지 말라는데 거기는 쑥 지나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횡단보도를 지나서 근데 횡단보도 지나고 차를 세우더니 거기서 자기네 둘을 내려주더래요. 아이 참나.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주경찰서 방문했대요. 그런데 영주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형사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 또 행정적으로는 CCTV에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서 그래서 범칙금 벌점 부과도 불가하다. 아니 그럼 학교 경찰에서 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CCTV 가서 확인해갖고 저 CCTV가 한 달은 보존이 될 텐데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은 처벌도 못하고 범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제가 방송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네, 기자분들이 일부 뉴스에는 나갔어요. 일부 뉴스에는 이게 그대로 인용돼서 나갔고요. 그리고 또 MBN하고 채널A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이걸 보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께 기자분들이 보도하고 싶다는데요. 한번 연락해 보시죠. 그랬더니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제 오후 5시경에 영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연락이 온 거죠. 운전자분이 자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점 20점과 과태료 12만 원 부과했다고. 범칙금이겠죠, 범칙금. 네.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벌점 20점과 범칙금 12만 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운전자분의 잘못보다는 경찰의 태도가, 네, 경찰이 사고 안 나서 우리는 접수 못해요. 그리고 모자이크 돼 있으면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영주경찰서에서 영주시청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운전자분의 잘못보다는 이 운전자분도 잘못했지만은 경찰의 태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이미 보배드림에서 베스트로 올라가서 이제는 거꾸로 운전자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예, 변호사님 방송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경북 영주경찰서는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자들의 정지 안내를 무시하고 주행한 SUV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8시 20분경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자인 녹색 어머니의 관계자들의 정지 안내 활동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 중앙선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횡단보도를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사라졌던 A씨는 목격자가 경찰과 교통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를 하며 사안이 커지자 경찰에 얘기했을 때는 경찰에서는 우리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한문철TV에 제보를 하면 사안이 커지자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경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서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해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 통고 처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때 2배죠. 이분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경찰의 대응이 거기에 불만이 컸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경찰에서 저분을 찾은 게 아니고 저분이 한문철 TV를 보고 그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답니다. 블랙박스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이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고 횡단보도가 대각선 횡단보도군요. 그럼 올스톱이죠. 올스톱. 모든 횡단보도가 이렇게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곳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네 방향 모두 다 멈춰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오후 6시경이라네요. 네. 일이 끝나서 아내와 함께 딸아이 퇴근을 도와서 퇴근하던 중인데요. 횡단보도의 양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어린이도 건너고 또 성인들도 건너고 학생들이 많이 건너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토바이가 몇 대? 한 대 지나갔죠? 오토바이 전부 다 몇 대 지나가나 보세요. 네, 지금 전부 다 지나가는 거. 또 오토바이 또 하나 지나가죠? 네. 아까 처음 거는 황색 신호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치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벌써 2대 지나갔고요. 또 이제 없나요? 또 한 대 지나가네요. 네, 또 지나가네요. 또 지나가네요. 이래. 뭐야, 또 이것도야? 전부 다 몇 대야? 어이, 참나. 허허, 예, 대박.
전부 다 몇 대 갔습니까? 예. 다섯 대 신호 위반이죠. 예. 근데 화질이 안 좋아서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를 못 찍었대요. 아이, 참. 이분한테 선물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저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는 저런 오토바이들 좀 다 찍어주세요. 근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쑥 지나가면 그건 안 되겠네. 대신 후방 영상이 찍히면 될 텐데요. 예, 지나간 거는 후방 영상으로, 예, 앞으로 간 거는 이제 전방 영상으로. 요 블랙박스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네, 그리고 또 날짜도 틀리네요. 날짜가 이게 3월 31일이라는데 1월 29일로 나왔어요. 자, 이분께요. 자, 배달 오토바이가 무려 5대, 네, 신호 위반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고쳐야, 이런 거 문제죠. 퇴근 방향이 서쪽이고 역광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날짜도 틀렸네요. 예. 역광일 때도 잘 찍히는, 네, 드림아이 블랙박스 한문설 에디션 큐비스백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요. 예, 무려 5대나. 자, 녹색 신호에 정상 들어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자전거가 있네요. 자전거 가요. 오디오는 없네요. 자전거 가더니 자전거한테 합정으로 빵 했대요. 그랬더니 넘어졌어요. 아이고, 불박자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예. 다시 보면 저기서 내가 가는데 자전거가 처음엔 안 보였죠? 지금 자전거가 저기 출발하면서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 앞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빵! 그랬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꽝! 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자전거는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저 자전거는 빵 하면 어떻게 해? 놀랬잖아요. 근데 빵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디오가 없으니까. 정강이뼈가 부러졌대요. 자전거 타신 분. 네, 양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이거 양쪽 다 부러지면 어떡한데? 그럼 뼈 붙을 때까지 못 움직이는데? 상대방이 빵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는데 제 과실 있나요? 과실비리 궁금합니다. 자,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오디오를 켜놔야 돼요. 그래야 빵이 진짜 깜짝 놀라는 그 대형 트럭 그냥 그 에어혼 빵 이건지 와 이건지 아니면 빵인지.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딱 2분 계시네. 2분. 2분은 잘못 있다. 잘못 없다가 96%. 예. 저거 불박차한테 잘못 있을까요? 저는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에요. 위험한 빵은 위험할 때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자전거가 여기서 들어오면은 가볍게 물론 자전거 오면 좀 더 조심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자전거니까 속도 더 줄여. 그런 판사라 그러면은 잘못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전거가 저기서 어떻게 빵인지 모르겠어요. 빵 했다는 이유로 그 소리에 놀래서 처음부터 저 발이 어떻게 이상하다 팔이? 팔. 처음부터 페달이 이상한데? 전기 자전거인가? 팔이. 그지? 예. 전기 자전거인지 아니면 일반 자전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험해서 빵 했는데 조심하라고. 거기서 넘어지면 이거는 네, 만일 네, 경찰에서 불박차를 원인 제공했다고 그래서 잘못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즉결심판 가서 네, 즉결심판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96%와 저는 불박차의 잘못 없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 표지는 안 보이네요. 근데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래요. 오른쪽에 고등학교도 있고 아마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불박차 갑니다. 빠르지 않죠? 아이고 애들이 왜 오른쪽으로 가? 왜 예. 아 애들 왜 전부 다 이쪽으로 오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멈췄어요. 아! 뭐야 이거? 후발주자. 아니 나 멈췄는데 가다가 뭐 멈췄어요. 아 이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니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멈췄는데 애가 또 이렇게 나오는 애가 나 서 있는 날 다 들이받았어요. 야 이거 저한테 잘못 있나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에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예, 100%가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런 경우까지 불박차에 잘못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정 타이어나이는 한 5학년 정도로 보이고요. 보험사에서 조금 전에 제거할 실은 없다고 하네요. 예,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어떤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잘못 없다는 이유가 바퀴가 안 굴렀네요. 네, 그럼 잘못 없어요. 그런 얘기일까요? 고속도로인데요. 불박차 깜짝 놀랍니다. 네, 왜 그럴까요? 터널을 나가고요. 앞에 차 잘 보세요. 이제 실선거리 끝나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니 여기에서 그래도 실선 구간에서 안 들어가고 실선 구간 끝나자마자 깜빡 키자마자 다행히 사고는 안 났대요. 근데 불박차가 빵 하니까 저 차가 얼른 도망가더래요. 이야, 예. 다행히 사고는 안 났나요? 앞차는 사고 날 뻔한 거 모르고 그냥 갔나요? 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요. 앞에 차는 나중에 인지한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겠죠. 제가 크락션을 많이 눌렀거든요. 차가 휘청거리고 나서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만일 이 차 어디 부딪히거나 그랬으면 예, 사고 날 당시 몰랐어도 빵해서 알았으면 그럼 차를 세워야죠. 예, 그냥 가면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알고도 갔으면요. 여기서 쭉 나가다가 자 여기서 우와 네, 저럴 때 빵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빨리 간다. 이야, 저 미친 새끼 빨리 간다. 예. 그래서요 깜빡이 켜고요 꺾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죠. 예, 사각지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선제택시라고 있어요. 네, 법인 택시입니다. 거기에 충청북도 전체 택시기사분 중에서 제일 막내시래요. 얼마 전에 불법주차된 차 앞에 거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잠깐 보실까요? 네, 그 영상.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기 가로등도 여기는 없는데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와, 여기서 어떤 차가 만약에 여기 차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또는 여기 차보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 바퀴에 사고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차를 한 바퀴 삥 돌려갖고 경강봉권에서 교통 정리하면서 경찰과 소방 119가 올 때까지 저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셨어요. 네, 의식은 있고 대화는 가능했지만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노래방 갔다 나오다 넘어지신 할아버지예요. 이 선행으로 충주시장님으로부터 표창장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충청북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으로부터도 조합장으로부터도 네, 이사장님이라고 그러죠. 사업조합 이사장님이요. 표창을 받으신 충주 선제택시 이호연님. 이호연님께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 선행하시는 분은 선행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새벽 1시경에 승객이 탑니다. 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밤 12시 30분이네요. 네, 밤 12시 30분. 승객이 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 모텔이요?
아니 간 같은데요. 다리만 있고 간 위에 다리 보냈어요. 뭐하러 가시는 거죠? 그냥 기분 안 좋아서 산책 좀 저희 띵에서 산책 좀 하려고요. 안가랐으면 강가가 있긴 한데 예. 어디지? 장례식장 어디? 네 있어요. 네. 거기 있나요? 네 있어요. 아마 강가에 장례식장이 있나 보죠? 아마 그 근처로 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아니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수가 조심 가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낼게요. 네, 아빠. 자, 이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 네. 아니 이미 힘든데 왜 다리로 가세요? 네? 아니 힘든데 왜 다리로 가세요? 네, 좀 느낌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뭐 이렇게 힘드세요? 네, 잠시 후에 다 왔어요 이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앞에 강이네요. 네. 다른 나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승희가 내립니다. 그리고 느낌이 아무래도 좀 안 좋아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택시기사인데요. 손님을 좀 내려드렸는데, 손님이 좀 힘들다 자기가 빨간 줄도 드렸어요. 근데 저 다리 있는 데로 가달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리가 지금 두 군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혹시 몰라서 신고 좀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힘들다고 이제 사서 얘기를 하는데, 좀 찝찝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지금 막 뛰어갔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네. 저도 힘들 때 저를 딱 저렇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지금 다리라고 한 정도로 네, 이제 볼게요.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승객을. 네네. 다리가 두 개라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까 그 승객. 예. 여기 턱 요 위에 올라가 있네요. 요 위에. 예. 괜찮으세요? 선생님 가시죠 그냥. 네. 근데 술 마신 상태에서 잠깐 생각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교수님 지금 여기 다리 서 있는데요. 네, 이제 전화로. 네. 네, 다리 서 있어. 지금 저기 처리 지금 못 써가지고 지금 네네네네 서충주 방향. 네, 빨리 지금 찌개일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이렇게 지금 계속 아래가 먹을 거든요. 혹시 우리가 계속 지금 추정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몰라서. 지금 다리 양은 옆에 있어요. 지금 바로 뛰어내리면 바로 물에 빠져요. 예.
경찰차 도착했네요. 네. 지금 찾으러 갈 때요. 여기 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요 지금 요 인도 턱같이 생긴 여기 올라가 있었어요. 요거 뭐 한 두 칸만 하면 나쁜 맘 먹으면 진짜 예. 제가 혹시 난간에 여기에 다리를 걸친 상태였나요? 그랬더니 난간에 다리를 걸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난간 턱에 올라 두 팔로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난간에 서 있는 걸 보고 바로 내렸어야 하는데요. 그냥 바람 쐴 것 같은 건 쭉 왔다 갔다 걸어도 되잖아요. 새벽 시간에 작은 대교도 아니고 큰 대교에 살짝 커브길에 차 세우기가 위험해서 바로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난간에 서 있는 손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종료하고 대교 옆 가드레일 넘어서 손님에게 다가가서 다독이면서 혹시의 위험 행동에 준비했습니다. 물을 보면서 여기 깊어요. 판금 장례식장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화로 최대한 안정시키고 차량들도 또 제 차로 가다 세워놨으니까 다른 차들이 좀 이렇게 새벽 시간에 1시가 다 된 시간에요. 네, 다른 차들도 급하게 피해가고 그랬습니다. 저로 인해서 대교에 택시 보다 세워놔서 정말 그때 불편을 느끼셨을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안정시킬 때까지 난간턱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경찰이 와서 난간을 잡고 턱에 올라서서 저랑 경찰이랑 설득하에 턱에서 발을 떼고 난간에서 내려서 난간에 앉아서 저랑 경찰관이랑 대화 후 제가 힘내라고 차량 안에 있는 레시피? 캔커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찰관께서 기사님이 한 사람 살리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인사받고 손님은 경찰차를 타고 갔습니다. 느낌이 있죠, 느낌이. 여기서 그냥 갔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그냥 바람만 쐬다 그냥 갔을 수도 있고 그냥 또 이렇게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경찰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을까요? 지구대입니다. 금일 신고 주신 대상자 지구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 조치하였습니다. 예, 많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충주 선제택시 이후연님, 네. 경찰관 말씀대로요. 한 사람 살리신 겁니다. 고맙습니다.